안녕하십니까. 오후의 시한스푼 45번째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신앙송협회 전 협회장 신앙송가 엄정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서운 한파로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와 함께 견디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기는 절기인 만큼 지나가고 이겨내야 하는 겨울인 것 같고요. 새하얀 눈이 펼쳐진 풍경을 송년시와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한스푼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귀한 걸음 해주신 이영애 낭송가님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낭송가님,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위도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오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추자의 눈이 내리네 힘차게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밑에 관한 시로 신경님의 새 밑에 오는 눈을 여는 시로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새 밑에 오는 눈, 신경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등과 가슴에 묻은 얼룩을 지우면서 세상의 온갖 부끄러운 짓, 너저분한 곳을 덮으면서 깨어진 것, 금간 것을 쓰다듬으면서 파인 길, 골진 마당을 메우면서 밝은 날 온 세상을 비칠 햇살, 더 하얗게 빛나지 않으면 어쩌나, 더 멀리 퍼지지 않으면 어쩌나, 솔나무 사이로 불어닥칠 바람, 더 싱그럽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창가에 흐린 불빛을 끌어안고 우리들의 울음, 우리들의 이야기를 끌어안고 스스로 작은 울음이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네, 세밋이란 뜻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일컫는 말이지요. 신경님 시인님은 1936년 충북 충주시에서 태어나셨고요. 동국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1955년 문화예술 낫달로 데뷔하셨고요. 수상으로는 단제문학상, 만해문학상, 제4회 스웨덴 시카다상, 호암상 예술상, 제20회 유심 작품상 등을 받으셨네요. 저서로는 달라서 좋은 내 세상 등 다수가 있고요. 네, 올 연말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코로나 견디랴 추위 견디랴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영애 낭송가님 낭송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송년 편지 윤보영. 무심코 뒤돌아보니 어느새 이곳까지 와 있다. 내일 모레가 새해. 그래도 한 해 동안 웃는 날이 더 많았기에 그런 나에게 감사를 전한다. 아쉽지만 내 한 해를 아름다운 시간으로 마무리해서 새해에게 전해주련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덥다가 시원하고 눈까지 다시 내릴 새로운 한 해. 여건을 내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적응해서 내가 주인된 한 해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러다 무심코 돌아봤을 때 오늘처럼 내 멋진 한 해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게 가슴 가득 웃음꽃 활짝 피워 향기를 나누면서 살아야겠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낭송가님, 윤보영 시인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윤보영 시인님은 커피 시인이시며 동화 작가입니다.
커피에 관한 시를 많이 쓰신 분이라 커피 시인이라 불리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문경문학 명예관장,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한국다선문인협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하셨고 2009년 시집 세상에 그저 피는 꽃은 없다 사랑처럼 왜 시집 20권을 발간하시고 2021년에는 종합문예지 다선문학 제5호에도 시를 수록하시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동요와 시도 수록하시고 윤보영 동시 전국 어린이 낭송대회도 5번째 개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춘천시 동산면에는 윤보영 시가 있는 길로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윤보영 시인님을 서울에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참 성격도 소탈하시고 인자하시더라고요. 나나무 숲구리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밑에 관한 시나 송년시를 듣다 보면 한 해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기분에 왠지 조금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용의 낭송가님은 연말이 되면 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나이 먹는 게 서러운 것도 같고 어느새 벌써 이 나이가 되었는지 저도 참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연말이 되면 이 시를 한 번씩 읽어보곤 하는데 오늘은 낭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유안진. 송년회 즈음하면 도리 없이 인생이 느껴질 뿐입니다. 지나온 1년이 한 생애나 같아지고 울고 웃던 모다가 인생 한마디로 느낌표일 뿐입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자꾸 작아질 뿐입니다. 눈 감기고 귀 다치고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 모퉁이길 막 돌멩이보다 초라한 본래의 내가 되고 맙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신이 느껴집니다. 가장 초라해서 가장 고독한 가슴에는 마지막 낙조같이 출렁이는 감동으로 거룩하신 신의 이름이 절로 담겨집니다. 송년회 즈음하면 갑자기 철이 들어버립니다. 1년치의 나이를 한꺼번에 다 먹어져 말소리는 나직나직 발걸음은 조심조심 저절로 철이 들어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너무 마음에 다 왔는 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한진 시인님은 1941년 경북 안동시에서 태어나셨으며 1965년 현대문학 달 위로 별로 등단하셨고요. 호수던 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셨더라고요. 수상으로는 소월문학상 특별상, 제21회 공초문학상, 제6회 모골문학상, 제27회 김달진 문학상, 월탄 문학상, 제7회 유심작품상, 제4회 이영기 문학상 등을 받으셨더라고요. 아주 수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유한진 시인님은 1998년 세안도로 가는 길로 저희 지역 제10회 정정문학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어요. 저서로는 다시 희망의 말을 걸다, 터무니, 개간심화 등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수를 쓰셨더라고요. 네, 친구여, 바리톤 이태원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한 번씩 듣고 싶어지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낭송가님 시 한 편 낭송하시죠? 네. 송년 엽서 이혜인.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 번 스쳐가듯 빨리 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떠나지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어서 잊을 것은 잊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그리운 이들은 만나야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떨어지기 전 미루지 않고 사랑하는 일,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던 벗이여. 눈길은 고요하게, 마음은 뜨겁게 아름다운 삶을 오늘이 마지막인 듯이 충실히 살다 보면 첫 새벽의 기쁨이 새해에도 항상 우리 길을 밝혀주겠지요. 네, 이혜인 시인님의 시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용암사 해맞이 연말 행사를 군에서 주최하는데 이 시를 읽었더니 어떤 분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러면서 진짜 우시더라고요. 나는 간단하게 신앙송을 하는데 또 그렇게 우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 시여서 마음에 남았길래 오늘 이영애 낭송가님을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혜인 시인님도 우리 프로에서 참 여러 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1945년 강원도 양양 출생이시며 수녀 시인으로 유명하지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수상은 새싹 문학상, 여성 동아대상, 부산 여성 문학상, 천상병 시문학상 등을 받으셨고요. 저서로는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잠시 음악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사랑했냐고, 또 열심히 살았냐고,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은 없냐고 여러 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우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구나 바람이고요. 네. 천상병 시인의 시를 간단하게 낭송하겠습니다. 12월이란 참말로 잔인한 달이다. 천상병. 엘리어트란 시인은 4월이 잔인한 달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12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 생각해보라. 12월이 없으면 새해가 없지 않는가? 1년을 마감하고 새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새해 기분으로 맞이하는 것은 새해뿐이기 때문이다. 네, 참 짧으면서도 마음에 와닿는 시인데요.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천상병 시인님은 1930년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중퇴하셨네요. 1949년 문예 갈매기로 등단하셨고요. 수상으로는 2003년 은관 문화훈장. 수상은 간단한데 굉장히 큰 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서로는 그 유명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희들 시 많이 하잖아요. 네. 낭송, 그죠? 예. 천상병 전집시 등 다수가 있어요. 천상병 시인님 참 가난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자 시인이잖아요. 그런 것 그죠? 같아요. 예. 네. 네. 유익종 노래로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를 듣겠습니다. 천상병 시인님은 언제든지 세상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시심이 가득한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번엔 이영애 낭송가님 시 한 편 낭송하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꽃발이라면 안도현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눈발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유, 네, 다시 한번. 네.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죄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듣는 새살이 되자. 네, 제가 이번에는 송년시를 하면서 비교적 이제 여러분들의 시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시들을 짧은 것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낭송을 해보면 낭송가님 짧은 시가 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안도현 시인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안도현 시인님은 196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셨고요.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졸업하시고 1984년 동아일보 서울로 가는 전봉준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수상은 모학문학상, 이수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문학부분 임하문학예술상, 백석문학상을 받으셨고 저서로는 꽃이 오고 사람 온다, 내생의 시, 고백 등 다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님은 연탄을 소재로 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은 시인입니다. 방금 소개된 우리가 눈발이라는 이 시도 언제나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하는 시인의 성향이 반영된 시입니다. 겨울이나 눈은 차갑고 서글픈 시련으로 묘사되지만 이 시에서는 따뜻한 한방눈이 되자는 시구를 통해 희망과 배려를 주는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돈 베네치의 사랑의 메시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정말 오래된 노래 같아요. 제가 송년의 노래 박금숙 시인님의 시로 낭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년의 노래 박금숙. 해가 저문다고 서두르거나 아쉬워하지 말자. 처음부터 끝은 없었던 것, 세월의 궤도를 따라 지칠 만큼 질주했으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어제의 일조차 까마득히 잊은 채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서로 다른 길을 돌아왔을 뿐 제 각각 삶의 무게에 얹혀 하루해를 떠안기도 겨웠으리라. 잠시 고된 짐 부려놓고 서로의 이마 맞대줄 따뜻한 불씨 한 점 골라보자. 두둥실 살아있는 날은 남겨진 꿈도 희망도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네, 어쩌면 송년시와 하나에도 여러 시인들의 표현이 이리도 다양한지 우리가 매번 이 시를 다룰 때마다 참 신비로운 것 같지 않아요? 네. 박금숙 시인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금숙 시인님은 서울 성북구에서 거주하시고 한국방송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샘터 창작문예대학 창작과를 수료하셨고요. 저서로는 강아지의 변신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이 박금숙 시인님 뭐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프로필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자세하게 안 해놨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학교라든지 뭐 수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하지 않았던가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 시를 찾아보면 시는 굉장히 잘 쓰셨어요.
이영애 낭송가님도 한번 나중에 박금숙 시인님 시집 한번 찾아보세요. 많아요. 아, 그래야 근데 되겠네요. 프로필은 간단해요. 어, 예. 여기에서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를 듣겠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사계절 푸르른 사랑을 노래하듯이 우리 신앙송가들은 신앙송을 해야겠죠? 네, 네, 이영애 낭송가님 낭송 준비되셨는지요? 네. 섣달 그물이 가기 전에 허영자. 섣달 그물이 가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묵은 편지에 답장을 쓰고 빚진 이자까지 갚음을 해야 하리.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진 못하였으니 이른 아침 마당을 쓸듯이 아픈 쌀입이 자욱을 남겨야 하리. 주름이 잡히는 세월의 이마, 그 늙은 슬픔 위에 간호사의 소복 같은 흰 눈은 내려라. 섣달 그물이 가기 전에. 예. 언제나 연말이 되면 우리들 마음은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는 스산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꼭 흰눈, 찬 기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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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님.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허영자 허영자 시인님에 네, 대해서 간단히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예. 1938년 경남 함안군 출생이시고 1962년 박목월 시인님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하셨습니다. 숙명여자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이셨고 수상으로는 한국시인협회상, 녹조근정훈장, 숙명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시가 굶주릴 이유는 없다는 거야, 심장 깊이 저어라, 시여 등 다수가 있습니다. 네, 허영자 시인님은요 여자분이신데도 시어나 시를 보면은 좀 이렇게 남성적으로 좀 예, 약간 격렬하게 이런 시어들을 많이 쓰시는데도 이 섣달 금은 가기 전에를 딱 간단하면서도 이 시를 살펴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 연말의 마음이 함축돼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영애 낭송가님께 부탁드려봤습니다. 자, 이번엔 잉글버트 험퍼팅크 노래 나를 놓아주세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를 놓아주고 2023년 계묘년 토끼 해를 맞아들여서 새해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것들은 다 놓아버리세요. 아마도 이제는 마지막 낭송 같은데 정연복 시인의 세모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세모 정연복.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다. 새해 첫날을 맞이했던 게 엊그제 일만 같은데 올해도 정말이지 꿈같이 바람같이 흘러갔다.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들, 세모같이 앙칼진 마음으로 지낸 날들이 많아 좀 더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는 올해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시간들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그라미의 마음으로 살자. 정연복 시인님은 1957년 출생하셨고요. 번역가로도 활동하셨네요. 연세대학교 영문학 감신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자연친화적 낭만 시인이시고요. 그래서 겨울 시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오늘은 송년시를 주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여름엔 유난히 더 무덥더니 겨울엔 또 추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직은 마스크를 방심하지 마시고 꼭 쓰고 다니세요. 감기 예방이 되겠죠. 이영애 낭송가님도 마스크 밖에서 벗지 마세요. 네. 올해 감기가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낭송가님도 인사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네,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의 오후의 시한스푼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FM 채널 주파수 104.9 메가헤르츠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엔딩곡 어메이징 그레스를 팬플룻 연주로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